물론 어떤 분들은 꿈이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 답답하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. 네. 물론 지금 뭔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뭐 꿈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네. 내가 아직은 잘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한 분도 계획한 바 없는 일이 어느 날 인생을 바꾸는 목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. 2007년 5월 14일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정 안에서 이름도 나이도 알 수 없는 여자아이가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. 이 아이를 때려 숨지겠다는 이유로 당시에 노숙인 2명, 성인이었습니다. 성인 노숙인 2명과 가출 청소년 5명, 총 7명이 범인으로 몰렸거든요. 일명 수원 노숙소년 사건입니다. 사건이 발생한 날 저녁에 지적 장애가 있던 노숙인 2명이 이제 수원역에서 잡혔습니다. 그리고 경찰은 별다른 증거 없이 이 노숙인들을 범인으로 몰고 갔거든요.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약자들이죠. 네. 이 약자들을 상대로 윽박지르는 수사를 했습니다. 겁을 먹은 노숙인들은 이렇게 자백했거든요. 평소에 알고 지내던 꼬맹이들과 함께 수원역에서 만난 피해자를 수원 고등학교까지 끌고 가서 폭행했고 숨지겠다라고 자백했습니다. 이 자백을 근거로 법원에서는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. 예. 허위 자백이 기초가 된 판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들의 자백 내용에 등장하는 꼬맹이들이 판결문에도 같이 등장합니다. 네. 법원이 확정한 판결문에는 잡히지 않는 공범 꼬맹이들이 있었거든요. 네. 예. 이듬해 1월에 이제 검찰은 이 꼬맹이들이 가출 청소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법원이 확정한 노숙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이 아이들을 주목했습니다. 이들을 아직 잡히지 않은 꼬맹이들로 본 것이죠. 네. 그래서 5명을 검거했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. 이 아이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 탓에 집을 나와서 수원역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이런 엄청난 오해를 받게 된 거죠. 저는 이제 국선 변호인으로 이 사건을 만났거든요. 네. 사실 초반에는 별 관심도 없었어요. 사건을 특별하게 보지 않았죠. 왜냐하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라거나 누굴 때렸다라는 이런 범죄의 자백이 아니라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자백이잖아요. 그래서 이 중범죄의 자백이었고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 한꺼번에 자백을 했다라는 사실. 뭐가 문제가 있겠어라는 그런 안이한 판단을 했었던 거죠. 저도 그렇게 듣기만 하면 다 그런데요, 진짜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사실 허위 자백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머리로 우리의 어떤 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한다는 게 오히려 그게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. 허위 자백에 내몰렸던 사람들을 의 사정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네.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네. 누구도 곁에 없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어떤 기망이나 유업사가 있고 이러다 보면 일단 이 순간만 모면하고 싶다. 다음에 또 어떤 뭔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떻게 그래도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할 수 있어? 일단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자백한다는 것의 어떤 그 비합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자백이잖아요. 예. 네. 그런데 그런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는 그런 자백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함께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. 보호받지 못했던 어떤 경험들이 계속 쌓여왔던 아이들, 네. 네. 그리고 실제로 곁에서 누구도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들,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명이 자백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뭔가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네. 그럴 때는 얼마든지 자백할 수 있습니다. 궁지로 이렇게 몰리면은 맞습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아이들과 비슷한 성장 환경에 자라서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
개입하고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. 네.